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대지형 파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지형은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안정육계, 그리고 판의 경계들의 위치를 지도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각 지형의 특징을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치 그리고 각 지형의 특징들 한꺼번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도를 보면서 대지형 파트를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안정육계인데요. 자, 안정육계는 사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빼서 쓸게요. 자, 이 안정육계는 시원생대에 형성이 되었고요. 자, 시원생대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탄하고 완만한 지형이다. 완만하고 안정된 땅이다. 자, 그리고 실제 안에 땅을 파보면 철강석이 많다라는 거, 철강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방패 모양으로 평탄하면 순상지, 탁자 모양으로 평탄하면 탁상지, 그냥 낮고 평평하면 구조평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상지, 탁상지, 구조평야 다 안정육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정육계를 공부했고, 안정육계는 따로 위치를 공부하지 않아도 고기조산대와 신기조산대의 위치를 알고 난 다음 비어있는 데를 안정육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기조산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기조산대는 고생대의 습곡작용을 받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고기 습곡산맥 이렇게도 부릅니다. 습곡작용은 또 조산운동의 일종이니까 고생대의 습곡작용 혹은 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았다 라고 하면 되고요. 신기습곡산지에 비해서는 해발 고도가 낮은 편이고요. 자, 물론 구조평야나 순상지보다는 높습니다. 산지니까요. 그리고 신기습곡산지랑 비교했을 때는 연속성이 좀 약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조산대에는 주로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실제 고기조산대의 대표적인 산맥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요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자, 두 번째 러시아의 우랄 산맥. 자, 세 번째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자, 네 번째 호주 동부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다섯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두라켄스버그 산맥까지. 요 5개의 산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위치로 찍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기습곡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기습곡산지 혹은 신기조산대. 자, 얘는 신생대의 습곡작용을 받은 거죠. 자, 신생대의 습곡작용 혹은 조산운동을 받았다. 자, 조산운동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기조산대에 비해서는 해발 고도가 높고, 자, 산지가 험준하고 연속성이 뚜렷하죠. 연속성이 강하다. 산지의 연속성이 강하다. 자, 그리고 지각판의 경계에 판이 부딪히는데 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해서 지각이 좀 불안정한 편이다. 자, 지각이 불안정하면 지진이나 화산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 화산이 잦은 편이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신기조산대에는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자, 그리고 남미에서는 안데스 산맥 쪽에 또 구리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구리 세 자원과 연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신기습곡산지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자, 먼저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 자, 유럽 남부의 알프스 산맥, 자, 그리고 여기 갑가스 산맥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 위치만 봐주세요. 얘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신기습곡 산맥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캐나다, 미국 서부의 로키 산맥. 자, 그리고 남미 서쪽 태평양 연안의 안데스 산맥까지. 자, 요 산맥들의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두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판이 워낙 두껍고, 자, 히말라야 산맥 너무 높잖아. 그래서 지각판이 워낙 두꺼워서 지진은 있지만 화산은 없다 라는 거 요거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다른 신기습곡산지랑 다르게 화산은 없다. 화산은 없다. 물론 지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조산대를 우리가 쭉 이어져 있는 신기조산대를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화산이 많고 지진이 많아서 우리가 불레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표시를 해볼게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 안데스 산맥부터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태평양 연안의 판의 경계를 쭉 이어서 갈게요. 멕시코 지나 미국 서부 지나가지고 알래스카 지나서
안류산 열도 지나 캄차카 반도 지나서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한 요 조산대가 환태평양 조산대예요. 환태평양 조산대. 자, 환태평양 조산대는 우리가 화산 활동이 워낙 많아서 불의 고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있고 불의 고리. 자, 불의 고리란 말이 나오면 환태평양 조산대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작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시작해서 알프스 산맥으로 와서 발칸반도 지나 터키 아나톨리아 공원 카프카스 산맥 지나가지고 이란 공원 지나 아프가니스탄 지나서 히말라야 산맥 지나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옵니다. 자, 선생님이 표시한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예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석곡 산지 신기 조산대를 쭉 이으면 자, 두 개의 조산대가 있고 그 두 개의 조산대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정육계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위치 특징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게 지각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들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판의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판이 갈라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발산형 경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발산형 경계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섬이 아이슬란드죠. 자, 아이슬란드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드 하면 꼭 알아야 될 거,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다.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 바다 한가운데서 마그마가 솟아나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여기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자,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판의 경계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가 여기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지금 판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죠? 자, 여기를 우리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부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프리카 동쪽. 자,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으면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다.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다. 자, 그래서 대륙판 내부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작용을 우리가 단층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층이 길게 이어진 곳이 지구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합니다. 자,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자, 특히 지구대 아래에 물이 고인 호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호수를 우리가 단층호라고 합니다. 자, 물론 동아프리카 지구대도 판의 경계니까 지진, 화산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아이슬란드가 원래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이죠. 그래서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해령이란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원래 해령은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산맥인데 워낙 마그마가 많이 솟구쳐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난 화산섬이 바로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해령 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 동아프리카 지구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군데는 판이 갈라지는 곳이라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지각판이 부딪히는 곳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들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여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여기다가 하나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히말라야 산맥과 관련해서는 자, 대륙판 두 개가 충돌하는 경계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빼서 써야겠다. 여기에 자, 히말라야 산맥은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죠. 판이 충돌하는 경계. 자, 요렇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산맥이 알프스 산맥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워낙 지각판이 두꺼워요. 그래서 지각판이 워낙 두껍다. 자, 그래서 지진은 있지만 마그마가 뚫고 올라가는
화산 활동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과 자, 관련된 내용, 위치는 여기고, 자, 히말라야 산맥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약에 부딪히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있고,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데가 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데가 남아메리카 서쪽입니다. 자, 태평양의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요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는 곳은 대륙판과 해양판부터 적자. 자, 해양판과 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자, 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같으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는 깊은 골짜기, 수심이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자, 대륙판의 가장자리에는 스콕산맥이 생깁니다. 이 스콕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인 거죠. 예를 들면 안데스 산맥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칠레나 페루 해안에는 여기 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구는 수심이 엄청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는 해구와 스콕산맥이 생기고 가장 대표적인 스콕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륙판 판끼리 충돌하거나 아니면 판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갈라지는 곳이 아니고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멕시코 접경 지역쯤에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란 곳이에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 자, 여기는 충돌이나 아니면 발산 없이 지각이 기존 지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계를 또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로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그리고 안정육계, 그리고 아이슬란드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은 판의 발산형 경계, 샌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보존형 경계, 그리고 신기스콕산지도 히말라야 산맥 같은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과 안데스 산맥같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을 또 나눠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세아니아의 대지형을 지금 나타낸 거고, 일단 다가 뉴질랜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이기 때문에 다가 신기조산대고요. 자, 가는 지금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호주 동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고기 조산대고요. 자, 그러면 호주의 중앙과 서부 쪽은 다 안정지계가 되겠죠. 안정지계 혹은 뭐 순상지가 되겠네요. 자,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에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 조산되기 때문에 나로 분류돼야 되죠. 그래서 갑은 틀렸고, 자, 다의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순상지와 구조평야가 있는데 요거는 가 안정육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은 틀렸고요. 그리고 형성된 시기는 신기조산대 다가 더 늦으니까 병은 틀렸고, 화산활동 빈도는 신기조산대인 다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자, 물을 보시면 기역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기역지역은 순상지고요. 그러면 순상지에 주로 철광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9월 모평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대지형 문제입니다. 지도의 위치를 찍어주고 출제를 하는 거죠. 자, 먼저 A가 아이슬란드죠.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하고 있고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A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B에는 이렇게 우랄 산맥이 있죠. 맞죠? B는 우랄 산맥이 있고 이 우랄 산맥은 고기스콕산지입니다. 자, 신기스콕산지 아니고요. 자, 3번에 자,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C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렇게 지나가죠. 맞죠?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렇게 지나가는 곳이니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D가 호주의 지금 순상지인데요. 호주 가운데. 자, 대륙판이 갈라져서 마그마가 분출한다. 뭐 이건 아니겠지. 자, 그리고 E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고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두 판이 수렴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두 판이 수렴하는 곳이 아니고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지형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도의 위치, 여러분들 최근 몇 년간 기출문제를 보면서 잘 나오는 지역의 위치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